연결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예,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개별 재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입, 범죄로부터 얻은 수입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덕방 통해서 산 거 아니었습니까? 네?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산 거 아니었던가요? 시가대로? 돈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니죠. 중개업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아니죠. 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오해하시죠. 사람들이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김만배 누나와 그 관련해 가지고 하신 그 거래는 부동산이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자, 어제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모습 보고 왔습니다. 민지숙 기자. 민주당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 불꽃 튀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 이 김의겸 의원의 아픈 곳을 찔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로 김 의원 과거 이 흑석동 투기 의혹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 한겨레 신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대변인을 지냈던 김 의원, 이 재개발 예정지였던 흑석동의 한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단시간에 차익을 실현해 흑석 선생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후에 이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내려놓으면서 흑석 김의겸 선생 이런 오명이 뒤따랐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한동훈 장관이 부동산 이야기를 직접 꺼내자 이 법사위 자리에서 한 의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지는 소리도 함께 들렸고, 이 뒤쪽에 한 참석자는 웃음을 참기 위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김의겸 의원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이 모습도 상당히 조금 이색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 의원의 이 팔짱 손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정순신 아들 문제 원래 알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 한 장관이 알고 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리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때 김 의원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것을 두고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무서워서 벌벌 떤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김의겸 의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너무 뻔뻔하게 공격을 해서 속에서 열불이 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런 의혹들을 의식해서 팔짱을 계속 끼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조현선 변호사. 이 김의겸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의 이런 논쟁 언제나 많은 관심을 받아요. 일전에 장관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기억이 나고, 민주당 이재정 의원하고 이렇게 악수했는데 여기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가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주무부처 장관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전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그런 모든 언행과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돌적인 모습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건 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계속 이렇게 논쟁하면 결국에는 뜨는 거 한동훈 장관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어떻게 보면 그런 몸값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네. 이미 몸값은 굉장히 높은 분이죠. 네. 이미 뭐 대선 후보의 이름까지 올라가신 분이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행정부에서 주무부처 법무부 장관으로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 차기 총선에서는 출마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설이 나오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다수의 검사 출신들이 출마한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차기에는 입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맞부딪힐 상대인데 네. 처음부터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의원. 네네. 우리가 어제 이제 고위공직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 내역 잠깐 짚어봤어요. 그런데 네. 보니까 재산들도 재산 내역이 공개됐더라고요. 예, 해야죠. 다 놔두고 네네. 재산 제일 많은 국회의원, 재산 제일 조금 있는 국회의원 누가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본인 소유 안랩 주식이 한 1,240억 정도 되는데 네. 저게 630억이 이렇게 그 주식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1,200억 정도 되시는 주식이 거예요. 630억씩 내려갔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때 뭐 당대표 나오시고 이렇게 후보 나오시면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국회의원 중에서는 금액이 제일 많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마이너스를 또 이야기했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마이너스면은 빚이 있다는 얘기. 그렇죠. 이제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9억 정도의 이제 총재산 마이너스 9억 정도를 총재산 신고했는데 국회의원들 다 아시겠지만 299명인데 한 2명, 3명은 안 하고 296명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채무가 1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간 뭐 극과 극에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대표 재산을 보니까 김기현 대표 한 74억 이쪽에 뭐 이렇게 그 땅이 조금 더 올랐는가 봐요. 그때 나왔을 때 울산 땅. 예, 조금 올랐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저 혹시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 주식이 있는데 주식이 좀 이해충돌적인 주식이 있는 맞아요. 예, 그걸 논란이 좀 있었어요. 처분을 하셨는가 봐요. 처분하셔가지고 돈이 좀 줄어들어갔는데 34억 정도 재산을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참 그래도 참 재산이 많긴 많네요. 부럽습니다. 자, 비지스 기자.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 얘기했는데 보니까는 뭐 아파트도 처분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내년 총선 1년 앞두고 이 재산 사항이 공개돼서 이 내용의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의원 이 노원구 상계동에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런 내용이 신고가 됐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도에 서울 노원병 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원래 살던 용산에서 이 상계동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이후 서울 노원병에서 19대 20대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아파트 처분으로 현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듯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 예. 상계동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건 얼추 생각을 해보면 다음 총선에서 지금 지역구가 이제 경기 분당갑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전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예상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면 본인의 원래 지역구가 분당갑이니까 거기 출마하고 안철수 의원은 원래 지역구인 노원 쪽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계동 아파트 처분했다는 건 이 예상 다 깨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마 저 안철수 의원은 결국 분당에서 계속 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전셋집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결과적으로 집을 빼줘야 한다. 김은혜 수석한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본인이 이제 노원에 있던 집을 처분했다는 의미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계속 노원병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결국 노원병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자기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노원에 더 이상 가지 않고 이제 분당에서 앞으로 출마를 하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출마할 때 뼈를 묻겠다 그런 얘기를 그런 말 한 한 적도 것으로 있죠. 예.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도 만약에 경선을 해야 한다고 하면 경선을 마다하지 않겠다. 또는 이제 험지도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지역구에다가 완전히 말뚝을 받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다음에 이제 대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험지도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놓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재산 공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승의원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국민들은 재산이 줄어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계속 재산이 오르나요? 왜 재산 올라요? 제가 뭐 이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돈이 돈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가 100만 원 갖고 5% 이자는 진짜 돈이 얼마 안 나와요. 네. 근데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5%면 엄청난 돈이 될 그렇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소탈한 그냥 개인적인 마음인데 네. 월급이 한 1,2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월급들이 되고 있는데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있지 않을까요? 1년 같으면 1,200만 원, 한 2억 정도 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고위공직자들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도 뭐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 좀 많이 좀 돌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